bringing you headlines from around the world. 24 hours a day, 7 days a week. Korean News Network, KNN. SBA 용자 최강, 근크아시아나가 여러분 가까이에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NN 정원 뉴스입니다. 뉴욕과 뉴저지 일대에 26일 밤 16인치에 달하는 폭설이 내려 지난해 연말 이후 최대 폭설량을 기록했습니다. 계속되는 폭설로 시민들의 불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상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해 들어 자주 눈이 내렸지만 적설량은 2에서 4인치 정도 소량에 그쳤습니다. 하지만 26일 오후부터 내리기 시작한 눈은 눈폭풍으로 돌변해 27일 새벽까지 평균 16인치에 달하는 많은 양의 눈을 퍼부어 출근길 시민들이 또다시 커다란 불편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금년 날씨도 너무 춥고 눈도 너무 많이 와서 비즈니스에 너무 지장이 많습니다. 너무 추워요, 금년에. 26일 내린 눈으로 센트럴파크에는 19인치에 달하는 많은 눈이 쌓였으며 뉴욕 일대에는 365대 연말컬싱 공급차와 1,700여 대의 제설차가 동원돼 밤새 제설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한꺼번에 많은 양의 눈이 내려 커다란 도로가 아닌 지역 골목길에는 밤새 쌓인 눈이 그대로 쌓여 있어 통행에 불편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뉴욕 기상청은 27일 오후에는 맑은 날을 유지하겠지만 28일 금요일과 29일 토요일 연이어 산발적인 눈이 내릴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일요일인 30일은 최저기온이 화씨 16도까지 떨어지는 등 주말에는 추운 날씨를 보일 예정이어서 시민들의 안전과 건강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KNN 뉴스 김상수입니다. 코트라와 한국섬유산업연합회가 26일 뉴욕 메트로폴리탄 전시장에서 2011 뉴욕 한국섬유의료전을 성황리에 개최했습니다. 주혜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올해 15회를 맞는 뉴욕 한국섬유의료전이 1월 26일 맨하탄 메트로폴리탄 파빌리온에서 성황리에 열렸습니다. 코트라와 한국섬유산업연합회가 주최한 이번 섬유의료전에는 기능성 신소재 및 친환경 원단을 생산하는 43개사가 참석해 천여 명의 바이어들과 열띤 수출 상담을 가졌습니다. 이거 한미 FTA를 앞두고 열리는 첫 그런 전시회로서 한국의 수준 높은 그런 업체들 위주로 참가를 했습니다. 참가 업체로는 직물원단 업체가 38개사로 대다수를 차지했으며 의류업체 3개사, 의류 부자재와 홈패션 업체가 각각 1개사씩 참가했습니다. 또한 이번 전시회는 참가비를 일부 유료화함에 따라 업체 수는 작년 대비 감소했으나 수준은 크게 향상됐습니다. 다양한 경험을 하고 다양한 바이어들을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미국 시장을 저희 천을 원단을 가지고 진출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니트 원단 공급자로서 지금 세계 시장에 한국의 수출 메이커들을 통해서 수출하고 있는데 직접 엔드 유저를 만나서 제품을 소개하고 엔드 유저와 저희들이 개발한 아이템을 직접 전달함으로써 한국의 수출 확대를 이루고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FTA 이후에 아마 바이어들이 한국산으로 조금 돌아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계속 앞으로는 중국산보다도 경쟁력이 더 상대적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회를 주관한 홍순영 코트라 북미 총괄센터장은 앞으로 각종 정시 상담회를 통해 미국 내에서 한국 섬유 패션의 붐을 확산시킬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올해 뉴욕 섬유전이 갖는 특징은 내년도 한미 FTA 발효를 대비해서 한국 섬유의 대미 수출에 대한 새로운 계기가 되고 전환기가 되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 측에서도 섬유 패션 분야의 천여 명의 바이어들이 전시장을 찾았습니다. 특히 트레이시사는 CEO가 직접 전시장을 방문해 국내 기업에 각별한 관심을 보였습니다. We have worked with South Korea both in textiles and manufacturing over the years, and we're particularly excited about the new agreements between our countries. We believe that that will create even more opportunity for us to work together. 한미 FTA의 발효를 앞두고 섬유산업 분야가 최대 유망 품목으로 손꼽히고 있는 시점에 열린 이번 뉴욕 한국 섬유 의류 전시회에는 고관세 품목들이 출품되어 미국 바이어들로부터 적극적인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KNN 뉴스 주혜진입니다. 북한이 최근 미, 중을 비롯한 관련국들을 상대로 대규모 식량 지원을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한국과 미국은 북한의 요청에 대해 식량 배분의 불투명성과
객관적 현황 평가 자료의 부족을 이유로 부정적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8일 대북 소식통들에 따르면 북한은 최근 뉴욕 채널 등을 통해 미국의 인도주의적 차원의 식량 지원을 요구했으며 중국을 비롯한 다른 국가에 대해서도 대규모 쌀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일예로 북한 정찰 총국 소속으로 알려진 리호남은 이달 초 베이징에서 남측 민간 인사를 만나 정말 어려운 상황이다. 오죽하면 중국에 위화도나 황금평을 내주겠느냐며 식량 지원을 호소했다고 한 소식통이 전했습니다. 위화도와 황금평은 북한이 중국과 개발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진 압록강 하류의 섬 이름입니다. 지난해 12월 추가 협상이 마무리된 한미 자유무역협정 FTA 이행 법안이 빠르면 오는 3월 미국 의회에 상정돼 비준 절차에 공식 돌입한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27일 보도했습니다. 법안 비준에 정통한 미국 관계자는 한미 FTA 이행 법안 조문에 대한 최종 조율이 마무리되면서 빠르면 3월에 의회 토론 절차가 시작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동차 관세 등 부분이 수정된 새 FTA 조문은 2월에 공개될 예정이며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이 법안을 즉시 의회로 보낼 것이라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 의회는 수정된 한미 FTA 조항의 장단점은 물론이고 현재 계류 중인 콜롬비아 및 파나마 등과의 FTA를 비준하는 문제도 함께 논의할 예정입니다. 미 백악관이 한미 FTA를 최우선 현안으로 보는 가운데 일부 공화당 지도부는 콜롬비아와 같은 상대적으로 영향력이 작은 협정부터 빨리 처리하자는 입장이어서 추후 비준 과정에서 일부 혼선의 여지도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한국과 유럽연합 간 FTA가 발효되는 오는 7월 1일 이전에 의회가 한미 FTA를 통과시켜주길 희망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부품이 중국을 경유해 이란으로 보내지는 정황을 포착하고 중국에 이를 차단하는 조치를 취해달라고 촉구했음을 보여주는 미국 외교 전문이 공개됐습니다. 28일 위크리크스 웹사이트에 공개된 미국 외교 전문에 따르면 미국은 북한과 이란이 오랫동안 중국 베이징을 경유하는 항공편을 통해 탄도미사일 관련 부품을 거래해온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작성일자가 2008년 8월 1일로 표시된 이 외교 전문에서 미국은 북한과 이란이 거래하는 탄도미사일 부품에 탄도미사일 조용장치인 제트베인도 포함되어 있으며 이들 부품은 고려항공과 이란항공 정기편으로 수송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미국은 이들 부품을 최종적으로 사용하는 기관이 이란에서 미사일을 개발하는 샤이드 바게리 인더스트리얼 그룹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오는 3월 남미 방문을 계기로 중남미와의 관계 개선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고 브라질 언론이 27일 보도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25일 미국 의회에서 행한 올해 국정연설에서 3월 말 브라질과 칠레, 엘살바도르를 방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2009년 1월 취임 후 멕시코와 트리니다 토바고를 방문했으나 남미를 공식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유력 일간지 에스타도 데 상파울로지는 오바마 대통령이 미주 지역의 새로운 동맹관계 구축을 강조했다는 점을 들어 브라질 방문에서 미국 중남미 관계 강화를 위한 안을 내놓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멕시코가 지난해 1월에서 11월 사이 미국 시장 점유율에서 중국을 추월하는 성장 속도를 과시하며 신흥 수출 강국으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근로자들의 임금 인상으로 멕시코와의 임금 격차가 좁혀지면서 기업들의 멕시코 진출이 늘어나고 수출 상품을 실어 나르는 선박용 연료가 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향후 수년간 멕시코의 미국 시장 점유율이 더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에 한층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26일 멕시코 재정부의 잠정 집계에 따르면 멕시코의 미국 시장 점유율은 지난해 사상 최대 수준인 12% 선을 돌파했습니다. 그러나 중국이 여전히 미국 시장에서 19%에 이르는 큰 점유율로 건재를 과시하고 있는 데다 멕시코를 떠난 대다수 업체도 돌아오지 않고 있고 치안 여건 역시 투자자들의 걱정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26일 분화를 시작한 일본 큐슈의 한 화산이 하루 지난 27일 더 활발하게 불길과 연기를 내뿜기 시작해 본격적인 폭발이 임박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신모해범이 폭발적 분화를 한 것은 1959년 이후 52년 만입니다. 공지는 폭발의 진동으로 공기가 흔들려 퍼지는 현상을 가리킵니다. 이에 따라 화산재가 섞인 회색 연기가 2,500m 이상 치솟아 구름에 와 닿았고 분화구에서 약 8km 떨어진 미야자키현 미야코노조시 일부 지역에 지름 7에서 8cm의 돌이 날아갔습니다. 분화구 주변인 미야자키현 타카하루초에 주민 9가구 14명이 27일 새벽 피난했다가 약 4시간 만에 귀환한 데 이어 이날 밤에도 주민 등 30명이 보호시설로 옮겨지고 있습니다. 뉴욕 시민의 대부분이 주정부 공무원 임금 동결은 찬성하는 반면 공교육과 메디케이드 지원 예산 삭감은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퀴니피액 대학이 26일 발표한
최근 설문조사 결과 뉴욕 거주민의 4분의 3은 주 공무원 임금 동결을 지지한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주 공무원 감원 계획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이 47%로 45%의 지지율보다 높았습니다. 반면 응답자의 절반 이상은 세금 인상보다는 주정부 프로그램 축소를 더 선호한다고 답해 재정 부담 가중보다는 불경기에 주정부와 고통 분담을 함께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면서 공교육과 메디케이드 프로그램 축소만큼은 대다수가 확고한 반대 입장을 내세웠습니다. 미국에서 당뇨병 환자가 거의 2,600만 명이나 돼 지난 2008년에 2,360만 명에 비해 10% 늘어났고 특히 당뇨병 전증을 가진 사람은 같은 기간 39%나 증가한 7,900만 명에 이르러 성인 3명 중 1명꼴인 것으로 집계됐다고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가 26일 밝혔습니다. 당뇨병 전증은 정상치 이상의 혈당을 가진 경우로 당뇨병은 물론 심장마비, 뇌졸중 등으로 이어질 위험이 커집니다. 이러한 통계를 발표한 CDCP의 앤 올브라이트 당뇨과장은 제2형 당뇨병 예방의 중요성을 말해주는 수치라며 체중을 줄이고 육체 활동을 늘리는 등의 생활 양식 변화를 통해 제2형 당뇨병을 예방하거나 그 발현을 늦출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전 세계 무슬림 인구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도 비슷한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일부 시민들의 부정적인 인식으로 고생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워싱턴 민간 연구기관 종교와 공공생활을 위한 퓨 포럼이 26일 발표한 세계 무슬림 인구의 미래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무슬림 인구는 향후 20년 사이에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무슬림들은 일부 시민들의 부정적인 편견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의 종교적 다양성에 관한 책인 아메리칸 그레이스에 따르면 여러 종교단체들 가운데 무슬림은 인기가 없는 종교로 평가됐습니다. 뉴욕시의회가 체이스뱅크와 시티뱅크, TD뱅크 등 10여 개 은행과 함께 뉴욕시 소상인을 대상으로 한 소액 융자 프로그램을 실시합니다. 크리스틴 퀸 뉴욕시의장은 26일 시정부 차원에서 주도하는 첫 소상인 대상 소액 융자 프로그램인 크레딧 레디 NYC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시 소재 미국계 소상인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역 스몰 비즈니스 개발센터에서 우선 상담을 받아야 하며 승인 시 $25,000에서 $150,000까지 융자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계속해서 지역 뉴스 브리핑이 이어집니다. 먼저 중앙일보입니다. 올 겨울 들어 누적 적설량이 49.4인치를 기록하면서 계측이 시작된 이후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1월 누적 적설량으로는 1925년 이후 최고치입니다. 27일 자정 이후 중단됐던 뉴욕시 대중교통수단은 눈이 멈춘 후 제설 작업이 본격화되면서 부분적으로 정상화되기 시작했으나 수많은 시민들이 직장에 지각하는 사태가 속출했습니다. 또 이날 열릴 예정이던 일부 한인 행사들도 취소됐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대학 신입생들의 스트레스가 최고 수위에 다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UCLA 고등연구소가 최근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2010에서 2011학년도 대학 신입생 가운데 심리적 건강 상태가 긍정적이라고 대답한 학생은 51.9%에 불과했습니다. 이는 지난해에 비해 3.4%포인트 떨어진 수치입니다. 또 조사가 처음 시작된 1985년 이래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인 가족 이민자가 지속적으로 줄어들어 2009년에는 사상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7일 발표된 재외 한인 사회연구소 민병갑 소장의 연구 논문에 따르면 1991년까지 형제 초청 이민은 한인 영주권 취득자의 40에서 60%를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90년대 들어 30%를 유지하더니 2000년대 와서는 10% 밑으로 뚝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15년째 유지해온 한국의 해외여행자 면세 한도가 상향 조정될 전망입니다. 한국관세청은 27일 현행 면세 한도의 적정성 여부를 재검토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연구 용역과 여론 수렴, 외국 사례 비교 검토 등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해외여행자 면세 한도는 $400로서 이는 1996년 정해진 금액입니다. 다음은 한국일보로 가보겠습니다. 뉴욕주 당국이 세금 사기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단속의 칼날을 빼들었습니다. 에릭 슈나이더맨 주 검찰총장은 27일 맨하탄 검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달부터 납세자 보호 특별 전담반을 신설하고 본격적인 세금 사기범 색출 활동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퀸스 한인 밀집 지역인 플러싱과 베이사이드, 엘머스트 등에서 하루 평균 300건의 교통위반 벌금 티켓이 발부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2010년도 교통위반 티켓 발부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109, 110, 111 경찰서 관할 지역에서 발부한 교통위반 티켓은
총 109,148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하루 평균 299건의 벌금 티켓이 발부된 셈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UFC 파이터 추성훈이 오는 3월 뉴욕당을 받습니다. 미 종합격투기대회 UFC 공식 홈페이지에 따르면 3월 19일 오후 7시 뉴저지 뉴욕의 프루덴셜 센터에서 펼쳐지는 UFC 128 쇼군 대 에반스의 메인 카드 경기 미들급 매치에 추성훈이 출전해 네이튼 마커트와 격돌하게 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제32대 뉴욕 한인회장 선거 재출마설이 나돌고 있는 하영화 뉴욕 한인회장이 불출마를 시사해 주목됩니다. 하 회장은 임기 동안 2차례에 걸쳐 개최됐던 뉴욕 한인의 밤 행사는 기금 모금뿐 아니라 미국 속 한인 사회의 위상을 제고시키고 한인 일세와 이세를 결속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며 차기 한인 회장이 누가 되든 이 행사를 개성 발전시켜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혀 불출마 의사를 간접적으로 내비쳤습니다. 이상으로 지역 뉴스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한인사회 행사 안내입니다. 한인사회 행사 안내입니다. 뉴욕 탁구장에서 1월 22일부터 성인그룹 탁구 교실을 열고 있습니다. 탁구는 몸의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해줘 성인병 예방과 치료에 좋습니다. 추운 겨울철 깨끗하고 쾌적한 뉴욕 탁구장에서 버터플라이와 줄라 회사의 공인 딜러십으로 탁구용품도 저렴하게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한창현 공인회계법인이 28일 플러싱 대동연회장에서 2011년 텍스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상속세와 증여세에 대한 설명과 함께 올해 새로 적용되는 세법과 현금 거래 보고 등의 세미나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교재와 다과가 준비되면 참가비는 무료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100% 올리브유 한국의 BBQ 치킨이 뉴저지 북부 올드타판과 포트리에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프라이드, 그릴, 양념치킨과 각종 윙은 물론 런치 메뉴로 샌드위치와 샐러드도 함께하며 프리 딜리버리가 가능해 가족들과 함께 한국 고유의 정통 BBQ 치킨의 맛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2010년 11월 한국문화예술연구회 주최로 있었던 제33회 한국문화대전에 FGS 서예반 학생이 심호 유영은 선생님의 지도하에 찬조 작가로 등단됐습니다. 이번 등단으로 KCC 서예반의 실력을 알리는 좋은 기회가 됐습니다. 한국전통예술협회에서 2월부터 특별 강습을 시작합니다. 지난해 여름 한국 정부로부터 가야금 20대, 해금 20개, 대금 단소 40개씩을 지원받아 이번 강습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미국에서 한국 문화를 더욱 알리고 싶어하는 분들 중 악기가 없이도 누구나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신묘년을 맞이해 다양한 아시안 프로그램으로 설축제가 열립니다. 1월 30일 사운드 코리아 공연과 2월 25일 한인 재즈밴드 전혜림과 프렌즈 공연 등 다양한 아시안 프로그램이 선보일 예정입니다. 오늘의 추천 명소입니다. 자칭 세계 인공설의 수도라 불리는 헌터 마운틴은 뉴욕에서 2시간 거리 캐치킬에 있습니다. 최근 호텔 캐치킬 마운틴 클럽을 오픈해 109개의 객실과 실내와 수영장, 스파 시설, 레스토랑 그리고 헬스클럽까지 갖춘 스키장으로 유명합니다. 뉴욕의 멋쟁이 싱글들이 모이는 곳으로도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한인사회 행사 안내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코너입니다. 내가 속한 작은 모임부터 비영리단체, 봉사단체, 문화, 교육, 예술단체 등 다양한 모임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진과 함께 방송하고자 하는 내용을 이메일 또는 팩스로 보내주시면 선별의 한인사회 행사 안내 코너를 통해 방송해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MKTV KNN 방송 보도국으로 연락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해 9월 한인사회를 발칵 뒤집어 놓았던 한인 신용사기단의 검거 파문이 아직도 가시지 않은 가운데 한인 사기범 3명이 최근 미 연방수사국에 추가로 체포됐다고 합니다. 연방수사국은 뉴저지 러더포드와 리를 페리 거주하는 2명은 퀸스 플러싱에 거주하는 3명의 위조 문서를 이용해 상업융자를 불법으로 대출받은 혐의로 긴급 검거했다고 26일 밝혔습니다. 체포된 한인들 가운데 뉴저지 팰리세이드 파크에서 네일 재료 공급사를 운영해오던 한 명은 아내 명의로 사업체를 앞세워 문서를 위조해 지난 2007년 15만 달러를 불법 대출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한인 역시 유령 자동차 액세서리 제조회사를 가장해 위조 문서를 이용해 11만 5천 달러를 불법 대출받은 혐의를 추궁당했다고 합니다. 이날 체포된 한인들에게는 뉴욕 연방법원에서 각각 25만 달러의 보석금이 책정됐으며 일부는 체류 신분 문제로 보석금 책정이 연기됐습니다. 현재 연방수사국 FBI는 지난해 9월 중순
뉴저지를 거점으로 신분 도용을 통해 금융사기 행각을 펼쳐온 한인 용의자 47명을 일망타진한 후 한인 사회를 대상으로 수사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오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FBI 연방수사국이 지난 3년 전부터 이들 업체의 사기 행위 징후를 포착한 후 그동안 비밀리에 내사를 진행해오다 이번에 일망타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엄하기로 유명한 미국의 법치주의를 그대로 보여주는 한 단면이라고 생각됩니다. 문제는 그 대상이 바로 한인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한인 커뮤니티를 잘 모르는 미 주류 사회인들은 이번 사건으로 인해 자칫 한인 전체가 모두 사기범인 양 착각을 갖게 될지도 모릅니다. 또한 갓 이민 온 한인들의 경우 특별한 잘못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연방기관들이 자칫 색안경을 끼고 주요 관찰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번 사태를 지켜보면서 성실히 하루하루 정도를 간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다시 한번 심각히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남들보다 빨리 쉬운 방법으로 이득을 얻으려 하다가는 정말 큰 코 다치게 된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할 것이며 이건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법이 엄격한 법치주의 국가라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추가로 구속된 한인 사기범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인들 입장에서 더욱 철저히 법을 지켜 미국 사회에서 한인들의 이름을 더 이상 더럽히게 되지 말기를 기대해 봅니다. 계속해서 법률 정보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신중식 변호사님께서 청소년 이민법안인 드림법안에 대해 설명해 주십니다. 오늘 이민법에 대한 설명은 드림법안이 과연 다 없어진 것인가 아니면 다시 가능성이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드림법안은 우리 청소년 학생들이 16세 미만일 때에 미국에 왔고 그리고서 5년 이상 미국에 살았는데 불법 체류인 그러한 청소년들에게 영주권을 주는 프로그램입니다.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공화당 국회 내에서 2012년도 선거 때에 공화당에서 히스패닉의 표를 얻어서 다수를 더 차지하고 싶어하는 마음 때문에 공화당식의 드림 법안을 제출할 가능성이 커졌다라고 국회 내에 일부 소식통이 전하고 있으니까 한번 잘 기대해 보십시오. 이상으로 KNN 정오 뉴스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Bringing you headlines from around the world. 24 hours a day, 7 days a week. Korean News Network, KNN.